자, 자기와 미래 디자인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학부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교양 수업이니만큼 나를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겠죠. 나는 내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디자인 영상학부의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소속으로 있는 교수입니다. 내 이름은 사형제라고 써 있죠. 성이 좀 특이합니다. 성이 좀 특이한 성에 좀 속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될라나 오히려 더 어려울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메일 주소고요. 5246-6708번. 이 정도는 공개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뭐 내가 유튜브에 올려봤자 여러분들 보라고 올려놓는 거지 뭐 다른 공개용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 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필요한 얘기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좀 교수님은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카톡이나 이런 게 그 좀 찍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뭐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 통화를 편하게 하십시오. 교수님 그렇게 저 목에 힘들어간 그런 교수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편하게 그렇게 전화하셔도 괜찮으니까 전화 통화 하시길 바라고, 그게 좀 어려우면 메시지나 아니면 전화번호 저장해 가지고 톡을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오늘 첫 주만 오프라인과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PPT로 그대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첫 주만 그렇게 진행됩니다. 첫 주만. 오늘 첫 주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각 대면과 사이버 강좌가 내용이 갈리게 됩니다. 사이버 강좌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만 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이버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 요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수업 있다 그러면은요, 이미 월요일 날부터 지금 오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부터 그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가 사이버 강좌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거 넘어봐서 지각이 됐어요. 그거 교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각, 결석과 관련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챙겨 나가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한꺼번에 정리를 싹 한번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이게 참 제목이 광범위하죠.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이다. 근데 우리가 제목만 보면 언뜻 이해가 가요. 자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가지고, 그치? 자기 이해. 자,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형성을 만들고,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기, 어려운 말을 써놨네요. 투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의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 때 만들어 나가는데, 과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메소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성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수님 방법론 하나를 같이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미 좀 됐어요.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ING 중이에요. 우리 수업 중에서도 활용을 많이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솔직히 이루어져야 되는 코그니션,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성찰을 하는 것.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고 판단한다. 이거에 대한 정신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야로 살펴본 그 과정을 바로 메타인지,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 수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 접하는 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라는 메소드를 갖다가 이번 학기에 이용을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가 지금 여러분들 낯설은 친구도 많아요. 심지어는 교수님들조차도 예전에 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잊어버리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수업을 하는 나조차도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델링이 있고요, 컨트롤이 있고,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과정은 뭐냐면요, 항상 왜라는 의문을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과정을 모델링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죠 라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데 과거에 그거에 의한 어떤 그 좋은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모델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컨트롤 과정이 있어요. 다시금 돌이켜 행위 생각으로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내가 이거를 좋아해. 내가 여기 여행을 갔다 왔더니 좋아.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를 살펴봤어요. 했더니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바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연계될 만한 것들이 있죠. 또 다른 여행지를 한번 찾아볼까? 또 다른 아니면은 음식물을 찾아볼까?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패턴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식으로 계속 연동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이 바로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그런 후에 피드백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피드백은 내 스스로 그 결과가 옳았느냐, 아니면은 내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좋아하고 이래저래 해서 여행도 또 다녀오고 이런 파트만 즐기고 취미생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너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지적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 그쵸? 이런 피드백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플러스 되는 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메타코그니션의 가장 큰 틀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면 굉장히 어렵죠.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메타코그니션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 시간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런 어떤 메소드를 틀을 갖다 한번 좀 집어넣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모델링 컨트롤, 피드백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너무 깊숙하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큰 범위의 1, 2, 3, 4학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편안한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왜 이런 메타코그니션을 갖다 얘기를 하느냐. 왼쪽에 지금 점수는 안 써 있지만은 100점이라고 칩시다. 이 친구가 100점. 이 친구는 지금 9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어느 친구가 훌륭해? 그럼 당연히 100점 맞은 친구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왼쪽 친구가 더 옳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글쎄 올 시다예요.
메타코그니션의 어떤 견해에서 살펴보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요. 100점을 맞은 친구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면 100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던 친구라고 치더라도 100점 맞은 적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받아쓰기 치고 저 하고 뭐 할 때는 다들 누구나 다 100점 한 번씩 맞아보고 엄마한테 칭찬도 받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특히나 이런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수를 갖다가 1, 2, 3, 4, 5번 중에 객관식 문항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가 맞춘다 그러면요, 이거를 다 알고 이해해 가지고 이거를 정답을 골라내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찍는 친구도 있어. 그죠? 찍어서 맞추는 친구 있습니다. 이 찍는 거의 고수가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나 찍는 거 참 잘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창피할 것도 아니죠. 찍는 게 뭐 창피합니까? 누구나 다 잘 애매모호한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 거는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형이나 엄마가 아니 오빠가 이걸 물어봤어. 야, 7번 맞았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왜 이렇게 돼? 그건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전날 시험을 위해서 암기 과목이야 딸딸딸딸 외웠어. 죽어라 외웠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에 머릿속에 가득 담고 가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맞춰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됐어. 그 다음 날이 됐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납니다. 그런 경우보다 차라리 틀렸어. 차라리 틀렸어. 일부러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차라리 틀렸단 말이야, 이 친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덮어버리는 친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왜 틀렸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시 풀어보는 컨트롤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풀었어. 이거 맞나 한번 봐줘.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라고 선생님이 또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드백 과정 하면은 이 친구는 이거를 얼추 문항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맞춘 친구보다 몇 배는 더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킨 과정입니다. 이게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죠. 100점을 맞았다고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과 어떻게 생성이 됐으면 피드백이 되느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사례였어요. 자, 어디 여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 여행을 갔어. 내가 이 산을 가는데 참 좋아. 그러면은 MCF라고 적어놨는데, 모델링 과정을 겪는 거죠. 왜? 항상 왜입니다. 왜 여기가 나는 즐거웠나? 왜 여기가 나는 재밌었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까? 이게 바로 사고의 발단입니다. 그냥 갔다 왔어. 좋아. 가니까 그냥 저 여자도 이쁘고 남자도 잘생겼고 좋더라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나 왜 즐거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거야. 이게 사고의 발단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후에 그러면 난 또 다음번에도 이왕 여행을 가는 거 이왕 유사한 곳을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죠. 행위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장소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후에 친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 그 친구는 어느 장소가 참 좋대. 그러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또 늘려나가고 동아리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집단으로 형성을 한다든지요. 그쵸? 점점 사회성을 또 늘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메타인지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 결국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성장이야. 그치? 자기 자신의 성장입니다. 돌이켜보고, 그걸 다시 행위로 연결해보고, 그치?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만들어내고 해서 스스로를 자꾸 성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사고하는 능력도 길러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함부로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건방지다라는 뭐 어떤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치? 근데 교수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러분 대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려도 돼. 그 친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틀리더라도 겪어본 거야. 뭐를? 내 스스로에 대해서 사고를 해본 겁니다. 질문을 던져. 근데 여러분들 뭔 질문인지도 몰라. 아, 졸려. 이 친구보다는 틀려도 대답을 하는 친구가 100번 낫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난 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쵸? 계속 서로 내가 좋은 거, 또 그 친구가 좋은 거 이야기를 해나가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또 그거는 부딪혀 가면서 또 해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교류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바로 자기이해 미래 디자인이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 수업의 목표 짤막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자기 개발과 자기 여의 있죠. 개발. 교수님 지금 발음의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요. 두 개는 차이가 좀 있어요. 자기 개발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투기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관철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거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입니다. 근데 여의 개발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념과 사상과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올바른 자아를 형성시키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하는 것. 이것의 바탕, 기반이 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너무 거창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관철을 할까?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보자고. 첫 번째, 가족 그냥 초년기 교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어떤 이름들 빼고 가족 및 의식주 환경에 처음 영향을 받아 태어나면은요. 그죠? 엄마, 아빠, 여러분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생겨나죠. 친구 형성을 하면서 준 단체 생활을 겪게 돼. 그리고 위아래의 나이대에 따른 뭐 이런 거에 따른 여러분들 어떤 상하 관계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집단 생활, 사회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또 돈을 벌어 나가는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활, 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또 그런 생활, 경제 환경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문화 생활도 즐기지 않습니까? 또 예술적인 생활도 즐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자체로 보면은 또 정치적 환경이 있고요. 그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또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나 이것도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찰할 만한 그런 주제를 매 주마다 던져줄 거예요. 그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첫 번째, 의식주와 관련된 거.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의식주와 관련된 이야기거리. 그 다음에 경제사회,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거리. 정치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거리. 정치 쪽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교수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
미래 산업과 관련된 크게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교수님이 동영상 강좌로 우리 52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52명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이러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를 던져줄 거야. 그리고 요거에 맞는 주제들을 갖다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었죠. 메타코그니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제를 갖다 성찰을 해보십시오. 항상 주제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은, 나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여행지다? 나는 거길 왜 좋아하는가? 어떤 음식점을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얘들아, 쉽죠? 근데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왜 이 음식을 좋아하게 됐을까? 왜 이 장소를 좋아하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됐을까? 이 영화를 내가 왜 좋아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러한 영화를 통해 가지고 나는 무슨 교훈을 얻나? 또 어떤 영화를 살펴보게 되었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피드백을 해나가는 과정을 질문을 통해서 가져나가시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딱 한 번만 2인 1조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 큰 카테고리, 여러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카테고리는 교수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갖다 던져주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발표 주제입니다. 요거를 2인 1조로 발표를 하게 될 건데, 매주 여러분들 어떻게 52명이 매주 발표를 하겠습니까? 52명을 15주로 내가 나눠놨어요. 그럼 그 2명만 발표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교수님 좀 맡길 수밖에 없어요. 1대1로 여러분들을 52명을 매주마다 무슨 컨펌을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교양 수업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학생이죠. 어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넘어가 볼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번 학기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총 15주 수업이 원칙이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1주 벌써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같은 내용을 교수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들은 친구도 있고 듣게 될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들은 내용 그리고 온라인 수업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유념을 하시길 바라고. 9주 중간평가, 15주 기말평가가 있습니다. 다 서술형으로 봅니다. 아까 같은 그런 객관식 시험 보지 않습니다. 서술형으로 여러분 의견과 견해를 쓰게 만들 거예요. 평가의 기준은 어떤가? 너무 일기만 써놓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견해만 써놔서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이론적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견해를 밝혀내시는 방식입니다. 그걸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앞뒤 옆뒤를 전혀 다르게 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으로 보는 거 교수님 스타일이 우리 전공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 있으면 물어봐봐. 나 굉장히 좀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분 서술형으로 이렇게 써놓는다 해도 그렇게 길지 않아. 여러분들이 써놓는 게요. 그래서 52명 다 봅니다. 그래서 좀 평가 때 여러분들 열심히 좀 쓰시길 바랍니다. 서술형으로 볼 거고요. 나머지 13주, 13주는 이제 동영상 강좌랑 발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내가 여기 빨간 박스를 쳐놨어요. 해당 주별 사는 사이버 강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에 관련된 일반 강좌. 그 강좌에 필요한 어떤 주제를 내려주고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로 2인 1조씩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맡은 주제들이 생길 겁니다. 이 조는 어떻게 짤 거냐? 교수님이 임의적으로 조를 짜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거 52명을 누구를 누구 좋아하고 누구랑 친하고 뭐 이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출석 부대로 조를 짜려고 그러는데 출석 부대로 조를 짜다 보면 대부분 같은 과나 학부끼리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편할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2인 1조로 그렇게 출석부대로 순서대로 묶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양해를 좀 해줘. 어쩔 수 없습니다. 총 3가지 챕터로 의식주, 사회적 관계, 미래 산업,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부적으로는 5가지 카테고리를 진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수업은 이거는 블렌디드입니다. 동영상 강좌와 대면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동영상 강좌는 들었는데 대면을 안 나오면은 출석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동영상 안 들었으면 동영상 결석이고 대면 나왔으면 대면 출석입니다. 아시겠니? 다 하나의 타임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끊어 나갈 거야. 그냥 뭐 동영상 나오고 대면 안 나왔다면 대면 결석이고 동영상 출석이에요. 그거 고쳐달라느니 뭐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교수님 출석은 좀 엄하게 여러분 좀 지켜나가는 편입니다. 중간 기말 시험이 비중이 좀 높고요. 발표, 출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이 20%예요. 다른 교수님보다 내가 출석 비중이 좀 높을걸? 아마 좀 높을 겁니다. 여러분 출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양 수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보자. 동영상은요, 해당 주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11시 59분까지. 아까 내가 잠깐 흘려 얘기했었죠? 꼭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지나서 봤어요. 교수님 출석해주세요. 뭐 지각 처리해주세요. 말 안 됩니다. 중간 기말 평가주만 동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과 기말. 평가주는 동영상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주인데 무슨 동영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업주가 아니라 평가주입니다. 응? 평가주. 9주 15주는 동영상이 없습니다. 9주가 조금 땡겨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중간평가는 내가 한 2주일 전에 여러분 공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수업은 해당 주 주제에 맞는 발표를 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 얘기를 좀 끊을게. 2인 1조 출석부 순으로 조편성을 하고, 모르긴 몰라도 교수님이 저 수요일날 수업을 할 때 반장을 선임을 할 거야. 반장을 선임을 할 건데,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수님 톡하기 좀 편한 친구 있죠? 컨트롤을 좀 할 수 있을 법한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 나도 전달이 좀 잘 되고, 여러분들 카톡을 좀 잘 보죠? 대부분 회의형이죠? 거기 있는 톡방을 안 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수고롭지만, 반장으로 교수님이 선임한 친구한테 단톡방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 그 주에 이제 발표하는 조 있죠. 준비했나 정도만 좀 확인을 좀 할 겁니다. 그 정도는 좀 여러분들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뭐 깊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잘 진행되는 상황만 확인을 할 거니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2인 1조로 출석부 순으로 조를 편성을 할 겁니다. 이 조가 어떻게 될런지는 반장이 톡으로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때 교수님 그때까지 편성이 다 되면은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여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14주 동안 14개의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수님이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거의 요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진행을 쭉 할 건데, 주제는 내가야 내가. 지금 내가 써있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찰을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2주차죠? 당장 다음 주에 2주에 해당하는 친구가 지금 조별 리스트를 여러분한테 주었다는 상황으로 치고요. 지금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친구들이 출석부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은 당장 다음 주에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제는 첫째 주 거고요. 일반 조사, 온오프라인 다 포함하되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이론과 견해를 같이. 중요한 거 이거야. 왜 내가 이것을 선호를 하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 친구들한테 이거를 앞에 나와서 감히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고 발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가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사례는 한 3개에서 5개 이상.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메타인지적 성격을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표 시간은 한 15분가량. 그래서 한 두 팀 정도 된다고 치면은요, 대면 수업은 30분, 40분 정도면 여러분 끝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와서 여러분 듣기만 하면 돼요. 또 본인 견해가 있으면은 본인도 발표하는 친구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또 대면 때 여러분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면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내가 또 얘기를 하고, 저 대표격 되는 학생 통해 가지고 카톡방 만들 거라 그랬죠. 또 공지가 필요하면 공지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잘 참여해주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봅시다.